계속되는 전국 혼란 속에 내수 경기는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설 연휴가 최장 9일까지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설 연휴 임시 공휴일 지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강신철 전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재모 대전경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지난해 소비 판매액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 절벽이나 경기 침체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요. 오랜 동안에 누적됐던 코로나19 사태 또 고금리 문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 동네 상권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만에 소비 판매액이 크게 줄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 동네 가보면 빈점포고요. 또 임대 분구가 많이 붙어 있고 가장 타격이 큰 것이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게 자동차나 가전을 비롯해서 의복이나 음식료품까지 모든 상품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2년 연속 감소한 거는 1995년에 관련 통계를 만든 이후 집계된 이후 처음이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시중에 돈이 없죠. 특히 이제 내구재나 이렇게 가전제품 이렇게 좀 비싼 물건 사려면은 이게 이자율하고 직결되잖아요. 이제 대출 얻어서 살 수도 있고 할부로 살려면 또 이자를 내야 되고. 근데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줄여주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전국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소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돈 쓸 수 있는 사람조차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수 경기가 침체하니까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 실제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한 부분만은 아닌데요. 임시 공휴일이나 연휴를 지정했다고 해서 내수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따라 돈의 흐름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저하돼 있고 결국은 써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 위축에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 이렇게 반복이 되다시피 하는데 실제로 도움 된다고 보시나요? 특히 이번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쓸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휴일이 늘어난다는 거는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외식이 늘지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행을 해외로 가고 이러면은 오히려 국내 소비는 줄어들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하루를 놀면 직원들은 좋겠죠. 일 안 하니까 좋을 텐데 그분들은 그만큼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그게 전체 GDP의 감소 현상을 가져올 뿐이지 이게 과연 국내 소비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대전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 뭐 관광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군요. 왜냐하면 역외 유출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관광 분야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뭐 당초 목적도 뭐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즉 대전 지역에서는 어떤 관광객 유치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요. 또 외부 오신 방문객들이 머물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전 지역의 소비층 고소득층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외부의 타 지역 관광지로 뭐 1박 2박 3일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전 같은 또 공무원이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특히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해외여행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연휴가 길면 이제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도 당연히 늘고요. 관광 적자 커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돈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외 여행할 여지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기득권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상류계층 사람들은 아마 기회다 하고서는 장기 여행 여행을 떠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에서 그분들이 머문다면은 쓸 돈도 해외 나가서 쓰게 되는 이런 지금 말씀대로 역외 유출 현상, 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그 국내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 우려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것도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뭐 31일을 연차를 써라 연차 사용을 네. 권장하면서 설 연휴가 최대 9일까지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도 뭐 빈부격차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구성원들보다는요, 대기업에서 그 운영하는 방식과 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자본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많은 그 생산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임시 공휴일이나 연휴를 지정해 놓으면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 노동력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당을 또 더 공급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주니까 그 사용주나 사용자들의 그 수익이 낮아지고 결국은 이 낮아지는 수익에 의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불황되는 그런 연속 상황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이 빈부격차가 있다는 게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휴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특히 영세상인들, 중소기업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인력을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니까 사실 눈치 보여서 잘 휴가 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또 휴일까지 정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산도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그 기업에서 이익이 나야 그게 뭐 보너스든 월급이든 이런 형태로 종업원들한테 급여가 지급이 될 테고 그게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전체 그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을 만든다는 게 과연 소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 인력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휴가를 가더라도 대체 인력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일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 대기업은 오히려 여유 있게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도 뭐 해외여행도 가고 하겠지만은 중소기업일수록 오히려 박탈감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역차별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더 크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뭐 1월 6일부터 14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난해 설 대비해서 뭐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 뭐 이런 응답이 33.5%로 나타났고
10곳 중 6곳은 뭐 임시 공휴일에도 뭐 쉬지 못하는 거로 조사가 됐군요. 영세한 기업일수록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할 인원도 없고 또 무리하게 그 일을 추진하면은 저 특별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요. 거기다 부담이 크고 을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공휴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대폭 감소가 되고 작은 회사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수출을 주로 하는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시 공휴일 지정이 뭐 타격을 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는 오히려 임시 공휴일이, 그러니까 연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타격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금도 부족한데 생산까지 줄어들고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직원하고 그 사용자 모두에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사정도 안 좋은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초과 수당 이런 걸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생산량은 저 근로 시간이 적어지니까요. 생산량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다가 이제 삼중으로다가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사업주들한테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기업일수록 더 그렇게. 당연하죠. 예. 큰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금 확보 부분에서 소기업, 중소기업과는 또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 장기적 차원에서 멀리 기업 활동을 하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날 연명해 나가는 식의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 그 연휴가 또 임시 공휴일이 제정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번개불에 뭐 콩거 먹듯이 한다. 뭐 갑자기 발표를 해서 뭐 워킹맘을 비롯해서 뭐 좀 여러 부분 일정 조율이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 3주 전에 지정했던 임시 공휴일을 좀 이보다 좀 빨리 정할 수는 없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선심성으로 뭐 휴일을 정한다든가 임시 휴일을 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그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좀 장기 플랜이 있다면 오히려 뭐 연차적으로 아니면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서도 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개월 이전에는 이런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미리 준비를 하고 일정 조율도 할 텐데 아까 지금도 뭐 워킹맘 하셨지만은 만약에 그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은 자영업을 하는 엄마의 경우에 자기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이들을 맡길 데도 없어지거든요. 학교고 뭐 유치원이고 다 쉴 테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측 가능한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뭐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당연히 동의하죠. 기업주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업주들과의 어떤 사전 예고된 것도 아니고 또는 합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순간순간 그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내주는 그 선심성 공휴일 지정, 연휴 지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선심성이라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반복이 될까요? 그 정책을 제정하고 진행하는 그 분야 분들이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탁상공론이죠. 그리고 아닌 말로 또 그 상급 부서에 선심성 정책을 또 내놓는 거죠. 그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감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돼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 분위기를 파악도 잘 못할 뿐더러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그 사실 국가 공휴일을 임시로 정한다는 얘기는 국민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들이 아까도 선심성으로 이렇게 정하면 안 되고
노동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예. 회의를 해보고 네. 또 아니면은 자영업자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협동중화회 이런 데하고도 좀 조율을 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렇게 의견 수정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생략된 채로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뭐 선심 쓰듯이 정하는 게 이게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는 있잖아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뭐 첨언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요. 그냥 탁상공로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그 노동계 또 산업계 그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 그 나름대로의 그 합의된 이런 분위기에서 임시공휴일 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또는 임시공휴일 아니래도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요. 공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달 30일에서요. 15일 또 근무를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과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또는 예산적 차원에서 경영 방침이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고요. 가장 힘든 게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이분들 다수거든요. 대기업보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걸맞는 또 전체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휴일을 만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내수 경기가 갈수록 예. 어려워지는데 이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는 기왕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 임시 공휴일 또 연휴 이런 재정에 대한 그 제도는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노사관계 또 산업 현장 그 기업주들의 그 의식이 많이 성숙돼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임시 공휴일 제정보다는 노사 간에 상호 현장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서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자율에. 자율에 맡겨서 그러니까 예. 임시 공휴일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 노사가 알아서 그렇죠. 결정하는 예. 말씀이신가요?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싶은 근로자는 나가서 현장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주들한테는 또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꼭 노동법에 의해서 뭐 근로기술법에 의해서 어떤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막 정부에서 강제적 제정보다는 이제는 노사 합의가 돼서 산업 현장에서 자율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일하는 근로자도 큰 보람을 갖게 되고 또 경영하는 사업주도 수익도 커지고 이로 인해서 돈이 돌죠. 흐름이 돌아지면서 경기도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지출이 됩니다. 반드시. 돈이 있으면 지출이 된다고 예.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급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임시공휴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려면 지금 전국도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수출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그 해외에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도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국 불안 상황을 빨리 끝내주는 거. 그래서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 다음에는 시중에 돈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아주 말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그 기본소득을 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형태로다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뭐 얼마씩 이렇게 그 재난지원금 주듯이 지금 시장에 돈을 풀어야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가서 뭐 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은 좀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돈이 이렇게 돌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몇몇 지자체들은 그런
재난지원금 형태로다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전은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약간 뭐 일시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승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다 검증이 됐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주머니 그 대신 그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얼마 기간 내에 쓰도록 하는 지역 화폐 형태로다가 지급을 하면은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분위기도 좋고 뭐 휴일을 줘도 그게 신이 나는 거지 쓸 돈도 없는데 휴일만 늘어난다고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전국 안정 빨리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된다. 예.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내내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이런 문제는 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심각한 대기업 문어발식, 그 시장 잠식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 많이 요즘 다 온라인 쇼핑합니다. 지역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애영심을 발휘해서 지역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든가 또 지역서 움직이는 지역 상권을 애용해주는 그런 애양심 고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인데요. 그 우선 지역이 살아야 전국 경제도 규모도 커질 거고 전국이 안정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제도화하고 실시를 해서 지역에서 좀 돈이 돌 수 있게 골목 상권도 살아나고 그래야 이게 신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이게 무슨 휴일도 의미가 있지. 지금과 같이 전부 소비자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아무리 휴일 들어오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철 전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전재모 대전경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상임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설 명절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